한금알 공부를 하시겠다고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열심히 공부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여기 현장에는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도 몇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나중에 견학도 하시고요. 오늘 또 여기 오늘 우리 회원입니다만은 이 농장 주인은 여기 안석현 회원인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 아, 저 뒤에 있네요. 저 양반이 우리 은척선 농사를 제일 잘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여기 은척 농협 저기 인사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는 계속 농협에 손을 벌려야 될 입장이 돼서 오늘 담당 상무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은척 농협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창희 상무입니다. 저희들 올해 처음 작년에 식재해가지고 올해 처음 이제 블랙 사파이어 해서 거의 뭐 80% 정도는 다 터졌고 지금 이 농장에만 끝까지 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한금알 첩해가지고 저희들 농협에서 이제 골드그린 골드 컬러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포도 쪽에서는 안 사지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농법 오늘 또 잘 듣고 뭐 내년에는 농사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모반의 회장님도 계시는데 내가 자문위원이라고 내가 좀 주책거리는데 어디 가셨나? 회장님 인사 간단하게 1분 30초 내로 하시소. 박 대표님 오래간만입니다. 작년에는 총무였고 올해는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머릿수가 많이 줄었네요. 예. 됐어, 한것만 하느라고. 그래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트 레프트 맞고 훅까지 맞아가지고 아무쪼록 좋은 교육 되시기를 바라고 저희 은척은 이제 두 번째예요. 대표님 모시는 제가 반갑고 그러네요.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꼭 한두 가지라도 꼭 머릿속에 넣고 가서 실천에 옮기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거는 한금알을 낳기 위해서 오신 거 맞죠? 네, 한금알을 낳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금알 농법으로 전국을 아주 순회하시면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계시는 박기현 한금알 농업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가 앞머리도 없고 그랬는데 그렇기나 말기나 제가 먼저 본제로 하여튼 작물이라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저희 우리 상주 은척에는 우리 전 조합장님이나 그리고 우리 총무님, 전에는 총무인데 올해는 이제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우리 포도 회장님이나 상주 은척에 저희 한금알 농법을 뿌리 내리게 해준 장본인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주 지역에 판매되면서 그 주변에도 다 땡겨서 이쪽으로 판매하도록 저희 사무실에서는 판매 안 합니다.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역 산업이 농협 중심으로 인해서 교육제도나 될 수 있으면 유통구조를 가져달라 그런 뜻에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많은 분이 참석하셨는데 저희가 블랙 사파이어가 가격이나 모양새나 이런 참 좋은데 요놈이 왜 잘못됐느냐, 또 우리가 샤인마스켓은 왜 당도가 안 나오느냐, 포도의 생리와 습성을 좀 제가 먼저 이렇게 본바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작물들은 우리가 하우스 내에 들어 있습니다. 비가 안 맞는
우리가 시설에서 재배되고 있다. 그랬을 때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거와 제일 싫어하는 걸 뭐냐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5월달까지는 다 좋죠. 5월달까지 피어 있는 성은 뭔가 있습니까? 5월달 넘어가면 고온이 올 뿐입니다. 그러면 고온에는 얘 잎이 잎을 석장을 떴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석장 잎이 제각각 따로 행동했어요. 테두리가 타는 거는 열상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도 더워서 죽었습니다. 왜 똑같은 하우스에서 더위를 탔냐는 거죠. 오른쪽 왼쪽 빛의 각도에 따라 또 다르고, 우리가 하우스 자체 비누를 너무 투과율이 좋은가 하면 이건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먹는 이 작물이 샤인마스켓 당도 없고 멀컹거리는 거, 못 자란 거, 그리고 블랙 사파이어 꽃핀 자리에 잎의 센티미터가 적은 거, 그리고 더워서 과피가 못 자란 거, 이 대다수는 고온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고온을. 이거는 알로에가 아닙니다. 고온을 아주 좋아하는 알로에가 아니라는 거죠. 알로에도 더울 때는 못 자랍니다. 적정 온도가, 적산 온도가,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얘가 제일 좋아하는 시기에 자라야 되는데 못 자랐다는 거는, 원인은 사이마스켓을 보면 잎이 털이 좀 있습니다. 캠벨은 털이 많아요. 베레이, 머루포도 가는 건 그것보다도 털이 조금 캠벨보단 적고, 그 다음에 네오마스캇,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종들이 많죠. 포도 종들이. 그런데 블랙 사파이어는 만져보시면 아마 털이 없을 거예요.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근데 그 민감성의 포도가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터지는 놈입니까 안 터지는 놈은 그 차이예요. 왜 안 터졌을까요? 고온 열상을 안 입으면 어지간해가 안 터져요. 가리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비로 퇴비에 들어있는 가리 성분, 소금 성분, 인산, 열을 식혀주는 질소를 죽여줘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미생물을 간주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미생물이 질소를 먹어보고 분자를 더 깨가지고 영양 이동을 늘리면 하우스 내에서 잎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덩굴에서 달려있는 포도가 아래쪽에 여기 달려있잖아요. 이게 얘 포도는 잎이 더워서 쭈그러지면 얘 또한 열상을 입어요. 어디에 입느냐? 과피가 열상을 입어요. 그러면 잎은, 열상을 입은 잎은 여기서 찾아보면 힘줄이 땡기 들어가고 잎이 작아져요. 잎이 쭈그러져 버렸죠. 균형이 안 맞잖아요. 잎이. 왜 안 맞았을까요? 잘못 먹여서 안 맞아요. 잘못 먹인 걸 푸는 거는 하늘에서 쿨러도록 잎에 물을 뿌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자기의 세포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요거를 파괴되는 거는 요 잎에서 마디가 요 덩굴 안에 한 뭐 열 몇 마디 아니겠죠?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껍질을 만들고 있어요. 얘도 어째 살아보려고. 껍질 만들 시기에 얘한테는
얘가 열상을 입을 정도 장애가 일어나면 얘는 껍질이 딱딱해져 버려요. 껍질이 굳어요.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과일 자체가 세포를 제대로 못 만들어 버려요. 비로 가다 중에서 가리 가다가 더 심하더라.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주가 누가 했느냐? 가리가 했는데 우리가 줬다는 거죠. 퇴비가 보약이다. 보약은 맞으나 물리성이 좋은 건 있으나 비료 흡착도 좋은 건 맞으나 그 속에 있는 성분을 분석해 보면 인산과 가리가 대단히 많다. 그럼 인산과 가리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죠. 인산과 가리를. 인산가리. 토양에 있는 거 주는 것보다 빼내는 게 훨씬 어려워요. 주는 것보다. 들어간 거는 빼낼 방법이 쉽게 없습니다. 여기 토양 같은 경우 논땅을 해서 약간의 점질성을 가진 중점질로 본다면 여기에 줬던 거 언제 뽑아내나요? 쉽게 못 뽑아냅니다. 못 뽑아내면 우리가 토양 분석해서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비료량을 결정해야 되겠죠. 비료량. 그러면 봄에 우리가 봄순이 나기 전에 토양 분석해서 퇴비를 뭘 줘야 될까 결정해야 되겠죠. 가을에 비닐을 뺏기고 비료 퇴비 준다. 그거 말고 또로먹이에요. 토양 분석도 안 하고 왜 줍니까? 나무가 달라 그랬냐고. 포도가 사이마스키 익지도 않고 이파리가 고실라지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가을이 가다예요. 그런데 왜 가을에 퇴비 비료 주냐고.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나쁘게. 제가 와서 알리드리는 건 정보를 알리드리고 내년에 설계를 잘하라고 알리드리는 겁니다. 제가 와서 여기 와서 직접 농작업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정보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봄순이 나올 때는 물을 뿌려서 장애 요인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때만 잘 풀어놓으면 포도송이도 잘 만들어지고 이파리도 크고 껍질도 부드럽고 사이메스케치 껍질이 먹을 때 딱딱하지 않다는 거죠. 송이도 잘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송이가 잘 못 만들어지고 껍질이 딱딱한 거는 언제 됐냐면 봄에 만드는 거예요. 바이러드는 병이 아닙니다. 모양이 뒤틀린 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장애가 일어났으면 새순에 잎이 못 자라냐고요. 얼마나 가리가 많았으면 지금 이파리가 다 죽어요. 왜 아픈 곳을 모릅니까? 아픈 곳을 알면 되겠죠. 꼭 천장에 쿨러가 필요합니다. 맹물 12용 쿨러. 바닥에 있는 거는 바닥에 물 주고 바닥에 비료를 녹여 내리는 거 비료. 점적 관수로 주는 거는 점적 관수로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거. 이파리 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땅이 질땅이라면 점질토라면 조금 부드럽게 뿌려줘야 된다. 물이 잘 빠지면 큰 걸 뿌려도 괜찮다. 잘 날라 고장 난다니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물은 왜 뿌려주느냐? 장애 일어나지 말라고. 잘 크라고. 잘 크면 봄에 연면 시비를 해서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세포 분열 많이 시키라고. 그래야만이 뒤에 장애가 없다. 봄에 잎이 만들어지고 나면 여름에 어디가 뜨거워도 이 큰 이파리들은 장애 없이 잘 커요. 포도도 잘 만듭니다. 그런데 여름에도 농사 도저히 자신이 없다. 6월달에 흙을 떠가서 기술센터 분석해서 그 자료를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면 됩니다. 한두 번만 하고 나면 우리 잘해요. 누구든지. 가리가 많으면 요소만 주면 되잖아요. 인산 많고 가리 많고. 농사가 지금 안 되는 원인은 누구냐? 인산 가리 가다다. 짜봐 죽겠다. 짜봐서 따가워 죽겠다. 따갑다. 따갑다가 안 되면 어때요? 걸그가 상처가 나고 피가 나겠죠. 얘가 뭐 포도 이파리가 걸그 상처 내겠습니까? 다 죽어버리죠.
얘는 아직까지 작물이 스트레스 받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쓰지 마라 그럽니다. 좋으냐 나쁘냐 막 괜찮느냐 이 정도로 분류합니다. 지금 바람 선들선들 분다고 이것도 섬세하게 나누면 나빠요. 잎에 물이 빠지나 탈수가 된다. 그러나 이 정도로가 나쁘다 좋다 안 따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우스를 보고 어느 쪽 왼쪽 나쁘냐 좋냐 이거 뜯어고치지 못하고 이쪽 편에 지금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이파리가 많이 하고 그 이쪽으로 뻗은 건 잎이 잘 안 상해요. 보이죠? 이거 하우스 뜯어고치지 못합니다. 그냥 이것도 놔두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블랙 사파이어가 그나마 붙어있고 다 안 터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질소비가 있어서 조금 시원했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뭐 꽃핀자리 이파리는 별로 큰 거 아니거든요. 질소비료를 가지고 있어서 시원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질소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잎이 열을 받아서 일을 안 하고 과피가 열상으로서 과피가 안 자라요. 여기에만 이래 된 게 아니고 이건 뭐 몇 년 나빠졌다고 별거 아니에요. 제주도 밀감 엄청나게 쪼개지고 있어요. 제주도 도민이 다 달라붙어도 밀감 쪼개지는 거 못 잡아요. 요소 밀어주면 잡혀요. 가리가 과다된 거 푸는 거는 이파리 물 뿌려주는 거 밑에 요소를 묶고 다시 시원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리는 따뜻한 성질, 따뜻하다. 소금도 따뜻하다. 소금은 어디 들어있느냐? 축분에 들어있는 게 소금, 비료 포대에 들어있는 거 가리. 그 두 개는 더울 때는 아주 소량으로 있어야 된다. 추울 때는 좀 많이 있어도 좋다. 이 두 가지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순이 이렇게 굵은 거, 이건 두 번째 손가락부터 굵어요. 저 앞에 있는 거 이건. 여기에 지금 블랙 사파이어가 얼마나 이 가지가 굵냐고요. 이거는 1kg짜리 4송이도 달아도 돼요. 이놈들은 힘이 좋아서 1kg 4송이 달아도 4송이 달아도 크죠. 사이마스켓은 이 정도 굵기면 1kg 4송이 달아도 잘 커요. 얘라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 말은 기초가 부실하게 되어 있다. 초기에 잎을 키우고 못 크게 설탕으로서 조금 자람을 잡아줬어야 된다. 웃자람을. 설탕은 햇볕 역할을 한다. 햇볕을 잘 보면 잎은 웃자람이 없어요. 그 단단하게 작아집니다. 그럼 잎은 작고 잎의 마디는 좀 좁히고 잎은 두껍고 그래서 세포 분열을 많이 시키면 제일 좋다. 그게 기본입니다. 봄에는 목맹10일에서 피부에다 영양을 먹이라. 그거는 골드그린 2리터에 설탕 5kg 정도 피부에 먹여라. 언제 먹이느냐? 봄순이 나기 20일 전에 하면 됩니다. 며칠 간격을 하냐? 약 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하면 됩니다. 횟수는 2, 3회 정도 해주라. 피부로 먹고 나면 눈이 크게 나온다. 눈이 크게 나오는 건 전년도 체내 저장 양분이다. 그럼 봄에 가지를 너무 늦게 잘라서 물이 줄줄 안 새야 된다. 그 말은 전년도에 올해 단풍을 들여서 단풍이 하우스에 불을 떼는 데는 20% 들었을 때 30% 들었을 때 막전정을 해라. 그리고 비가림이나 가온을 안 하는 데는 단풍이 7, 80% 들었을 때 막전정을 해라. 그래서 가지 자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치유를 시켜라. 진이 나와서. 그러면 봄에 물이 수액이 안 샌다. 체내 저장 양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이 줄줄 새면 압력이 미는 힘이 약해서 눈이 고루 뜨지 않는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막전정을 해라. 불 떼는 하우스에는 20, 30% 들었을 때 막전정을 하고 불 안 떼는 농장에서는
7, 80% 들었을 때 막전정해라. 그 말은 몸속의 영양 축적량을 조금 달리하는 거다. 그리고 불 때는 하우스에는 불 때기 한 달 전에 물을 뿌리가 나무를 부풀려라. 온도 올리는 순간에 바로 눈이 튀어오면 경제적이다. 이제 이해되죠? 그리고 이 블랙 사파이어가 알을 만져보면 매끈하지 못하다. 중간에 힘이 너무 가해졌다. 압력이 너무 셌다는 거죠. 만들 때는 제대로 못 만들고 늦게서 중간에 힘이 너무 가했다. 그래서 과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다. 우둘두둘하다. 우둘두둘하다는 거죠. 매끈해야 되는데 매끈하지 못하다. 이런 면도 있다. 지금 살아남아있는 원인은 질소를 조금 먹어서 몸이 시원해서 자랐다. 이거보다 가리 함량이 많은 사람 이것도 다 터져야 돼요. 시원했다. 그리고 잎에 질소 함량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더위를 적게 탄다. 더위를 적게 타야 안 터진다. 더위를 적게 타야 봄에 세포가 완전한 세포를 만들어서 포도가 좋습니다. 뭐 기형이들이 적게 생기고 포도가 결실이 잘 돼요. 그리고 알도 탄립이 잘 안 됩니다. 정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 들어있는 밀감들이 퇴비주고 복합비로 조언하면 인상가리가 와다된 거는 열매가 여러가 탁구공만 할 때까지 떨어져 버려요. 왜 떨어뜨렸겠습니까? 더워서 떨어뜨려요. 지금 상주 둥시가 왜 떨어지겠습니까? 질소 부족, 가리가 달아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비료가 부족해서 굶어서 떨어져요. 지금 요소 비료 주면 상주 둥시 안 떨어져요. 쑥쑥 더 큽니다. 수확기 더 빨라져요. 과일이 색깔이 먼저 드는 것들은 비료가 부족해서 굶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노화예요. 상주 지금 둥시가 고종시가 꽃감이 끝이 대가리가 뻘게 되는 거 있죠.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비료 부족으로서 굶어서 색깔 난 겁니다. 그게 빨리 딸 것 같아요. 빨리 안 따고 떨어져 버려요. 꽃감 깎아보면 안에 검게 흰백인 거 질소 부족으로 더워서 안에 과육이 상처가 난 겁니다. 과육이 탄닌이 몰리가지고 상처가 난 겁니다. 사과에는 고두라 그러고 감에서는 아주 미미하니까 그 말도 안 해요. 개수도 많고 그러니까 뭐 그 대충 넘어가고 말거든요. 그 또한 질소 부족으로 잎의 함수량이 작아서 일어났다. 사이마스켓도 이게 블랙 사파이어도 일어나는 현상 동일하다. 지금은 계속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봄에 맹물 시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맹물 시비. 맹물 시비를 해줘야만이 잎에 있는 순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잎이 가지고 있는 양수를 언제 뿌리를 내려줄 거냐 결정해야 되겠죠. 뿌리는 또 언제 먹어야 되고, 그죠? 이런 순환작용. 그래서 연면 시비와 맹물 시비에서 우리가 원했던 잎의 크기와 과의 행진을 만들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이 달아도 됩니다. 덩쿨 간격 10cm 이하도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포도라는 놈이 담쟁이와 같아가지고 요 놈이 쏘물기 있으면 쏘물기 있어도 저끼리 이 치마폭처럼 접어서 잎을 접더라는 거죠. 작년에는 영천에서 대박을 쳤어요. 올해는 상주에서 그보다 더 좁아지가 지금 크고 있습니다. 물론 착과량이 많으니까 약간의 실수는 하고 있습니다. 왜? 경험이 조금 부족하고 실력이 조금 부족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영천에서는 조금 약간 실패가 됐어요. 왜 그랬느냐? 누가 좋다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좀 많이 갖다 엿었어요. 열심히. 새순에 가리가 다 짜봐져 버렸어요. 그래서 송이 결실을 못 맺어버려요. 새순이 죽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나오다가 벌겋게 죽어버려요. 그것 또한 역시 미생물이 토양에 들어가서 질소분을 먹어버리고 인상가리만 한 게 놓더라. 그 비료를 먹고
새순에 영양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잎이 쭈그러지고 비틀어지더라. 꼴꼴해지더라. 잎이 비틀어지더라. 그래서 포도송이가 밑에 매저가 자라는 것들이 알이 흘러버리고 파괴가 돼버려요. 송이 나오다가 흘러버려요. 그 역할인 게 누구냐? 소금이나 가리라는 거예요. 없어진 건 누구냐? 질소라는 거예요. 미생물이 먹고 똥을 싸도 소금 못 모여. 우리가 소금 먹고 나면 소금 어디 갑니까? 땀으로 나고 똥오줌을 다 나와요. 대소변으로. 가축이 먹은 거 소금이 도망가겠습니까? 잘 안 가요. 근데 질소로 바뀌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데, 소금이란 놈은, 가리란 놈은 별로 그게 잘 안 없어져요. 한번 토양에 널려놓으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꼭 필요한 건 맞으나 영양 이동에서 생식 기능이나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공기에, 하우스 내 고온에 의해서는 아주 피해를 많은 주는 게 가리더라. 그래서 가리 피해가 일어나는 거는 봄순이 올라올 때 요 이파리의 힘줄 중앙에 요게 땡기 들어가요. 요렇게 잘라집니다. 땡기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요게 땡기 들어가는 거 보셨죠? 힘줄이 요걸 땡기 들어갑니다. 땡기 들어가고 그 뒤에 잎이 약간 비틀어지고 잎이 모양새가 안 좋으면서 작게 나옵니다. 그래 되면 송이가 잘 안 좋게 돼 있어요. 그건 뿌리에 가리가 많아서 곤장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꼭 봄에 퇴비 주기 전에, 비료 주기 전에, 가을에 비료 퇴비 주지 말고 토양 분석해서 검사를 해서 하자. 여름에 농사 잘못 지을 것 같으면 6월달에 한번 더 하자. 그래 7, 8월달에 요소를 줄지 복합을 줄지 NK를 줄지 결정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되죠? 더울 시기에는 가리가 해를 제일 많이 주더라. 그래서 비빔밥 요리하면 나물 맛이 있다고 나물 많이 넣고 고추장 좋다고 고추장 많이 하면 비빔밥 장사 안 됩니다. 비빔밥에 밥을 제일 잘해야 돼. 밥을. 우리 어머니들 밥 잘 해놓으면 밥만 묻어 넘어간다 그러죠. 달았어. 그겁니다. 우리가 자라고 있는 이 포도 작물은 제주도에 있는 밀감도 똑같고 하우스 데라니는 똑같습니다. 요놈이 이제 뭐 좀 한다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뭐 좀 하다고 제일 온도를 낮춰주고 제일 역할 많이 할 요소는 안 주고 인상가리를 과다 퇴비를 줘갖고 이놈이 더워서 되겠어요? 더워 죽겠는데 안 되는 거죠. 육지 우리 창원 쪽에 단감에도 6월달에 7월달에 NK 뿌리 놔버리면 감 안 큽니다. 뭐 7월달에 더운데 그때 NK를 뿌렸으니까 작은 성질을 가진 가리를 먹었으니까 잎 자루는 빨갛게 되고 힘줄이 약간 조금 연맥 쪽 잎파리 그 연맥 쪽으로 빨간색이 약간 맺혀요. 그리고 잎은 노릇끼리 해가지고 더워서 감이 안 자라요. 블랙 사파이가 더 시원하게 해줘야 될 게 더 작은 성질을 먹고 더 온도를 고온을 느끼고 있는데 이 껍질이 안 자라요. 껍질. 제주도 밀감이 하우스에 레드향, 천향 이것들이 많이 터지는 거는 30% 40% 터져버려요. 그럼 우리 블랙 사파이가 몇 프로 터지나요? 70% 여기 우리 농장 대표님 아직까지 달아놓은 거 보면 안 터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잎을 유지를 안 해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여기 농장보다 일부 다른 농장들은 가리 수치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질소량 부족. 요소를 많이 주고 인상 가리 양을 낮춰야 된다.
토양 분석해서 잎을 분석해서 그나마 또 모르면 이파리 이거 딱 집어 당겨 보고 아침에 보고 봐도 모르겠으면 아침에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뭐 대한민국 전체는 못 봐주더라도 뭐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행태를 안 하겠습니까? 각 지역의 리더분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그 길을 택해야 된다. 봄에 하고 나면 여름에 요소 주라 하면 강의 끝입니다. 봄에 물 잘 뿌려주고 연면 시비하고 그 다음에 이시 측정해주고 여름에 더위 타면 요소 잘 주라 하면 그게 농사 답니다. 만져보고 알이 몰캉몰캉하면 요소 더 주면 되고 또 몰캉거리면 요소 더 주면 되고 최근에 그 저희 집에 요소 줘가지고 당도 올라가서 포도 잘 팔았다고 그런 농가들이 많아요. 포도잎이 왜 일을 안 했을까요? 분명히 얘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일을 잘해야지 왜 터자기는 왜 지가 터자? 지가 주인이 아닌데. 터주었다는 거는 터터렸다는 거는 압력이 높았다 소리고 압력이 높기 전에 장에는 가리가 많아서 껍질이 안 자는 거예요. 껍데기, 요 껍데기가 더워서 못 커요, 세포가. 그건 누가 만들었냐? 가리가 만든 거예요, 가리가 이 가에 계속 쌓였어요, 말라서. 세포 속에. 인산을 앞으로 많이 주면 몸뚱이 시퍼렇게 또 튀어나와요. 우리가 퇴비 많이 주고 복합비를 주면 인산이 나무 몸뚱이를 튀어나와요. 그렇게 악순환을 해서 안 된다. 지금 여기 우리 앞에 보이죠? 1항에 시퍼렇게 청태 보이죠? 청태 보이죠? 인산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농장에 내년에 여기 제가 온 재로 왔으니까 인산비료라도 아껴주자. 인산 안 줘도 된다. 그냥 토양 분석해가지고 뭐 유기물 좀 있으면 퇴비도 인산 안 만들고 인산 안 줘야 된다. 그럼 2개 빼고 나면 돈 많이 벌어졌죠. 인산하고 여기 인산비료하고 퇴비하고 2개만 주면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인건비하고. 그 여기 오늘 사용료는 충분히 될 겁니다. 그죠? 사용료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토양 분석에 가리 많으면 가리도 안 줘도 됩니다. 3개 줄이고 나면 인건비 얼마나 절약되겠습니까? 남은 거 그 요소 포대만 쫙 짜놨다가 주고 쿨로 돌려주면 아주 쉬운데. 그죠? 밭에 가면 우리가 봐야 된다. 땅에 토양을 보면 청태가 끼있으면 인산이 많다 안 줘도 된다. 복합비로 인산도 안 줘야 된다. 그럼 NK만 주면 되느냐? NK 이놈은 또 가리가 너무 많아서 또 안 된다. 그러면 NK 30-를 줄 거냐? 요소에다가 NK를 조금 썰거 쓸 거냐? 뭐 연면 12만 가리 할 거냐? 이런 차이입니다. 가리만 낮추면 이거 잘 큽니다. 안 터집니다. 터질 이유가 없잖아요. 안 터진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렵다고 하기 전에 얘가 뭘 좋아하고 뭘 먹어야 되는지 먼저 분석해야 된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비료분만 맞추면 영양제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때로는 좋기도 하나 때로는 돈 받는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뭐 말통으로 담아 팔고 병에 담아 파는 거 저도 말통을 팔아먹고 있지만은 뭐 우리가 이해를 돕자는 하는 게 남을 음해하거나 남을 피해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산업이고 국가의 발전되는 단계에서 세분화시켜서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뭐 영양제 장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도둑놈도 먹고 살아야 되고 열쇠 장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경찰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똑같습니다. 뭐 고춧가루가 있으면 또 고춧가루 아닌 또 싱거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금도 있고 그거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피해 목적이 아니다. 토양에는 될 수 있는 말통 많이 안 주도 농사 되더라. 특히 김천에 말통 농사 많이 짓지 마라. 김천에 분들 계셔요?
말통 농사가 성부가 안 되더라. 미생물도 피해주더라. 왜 피해줬느냐? 질소를 먹어버리더라, 이것도. 질소 먹어보니 인산가리가 이동 분자를 부드럽게 하니까 더 빨리 가더라. 생장점으로. 그래서 더위를 더 많이 타더라. 우리가 여기 토양에 미생물 있냐 없냐 따지려면 여름에 요 구덩이 좀 파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빵 하나 식빵 하나 사가지고 놔놓고 그 이불 딱 덮어놓으면 본드게 딱 덮어놓으면 곰팡이 피면 그 미생물이 있는 겁니다. 미생물이 안 자랄 때는 영양이 없어서 환경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토양에 미생물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진주 쪽에서 고추 기술을 가리키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미생물이 발달 안 하더라. 한 달 동안 이시 측정해서 함수량이 맞으니까 토양이 엉거름이 가서 손이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다 돼가니까 이제 엉거름 간 쪽 옆에부터 땅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측정기를 꼽지를 못하겠어요. 수분 함량 35%에서 45% 사이 맞춰보니까 미생물이 많이 생기가 땅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우리 측정기 꽂으면 다 빠져버려. 넘어지더라. 토양에 미생물은 많이 있더라.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하면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인건비 절약된다. 그래서 일부 그 좋은 거는 활용하는 게 맞으나 때로는 위치에 따라서 피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꼭 우리는 사용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용해라. 내년에는 필히 봄에 비료 퇴비 주기 전에 가을에는 절대 주지 말고 봄에 퇴비 비료 주기 전에 토양 분석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료 퇴비 주는 걸 결정해달라. 그리고 봄에 우리 집이 인산가리가 높았다. 그러면 6월달에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6월달에 해가지고 또 얼마나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된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과 설계가 제일 중요하다. 저희 액비가 전부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도움이 된다. 품질이 좋다. 맛있다. 그런 일부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좀 팔아먹어야 저도 먹고 살고. 저것만 좋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시대가 더 좋아지면 더 좋은 걸로 가지고 한 번에 더 수월한 농업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한 30년 40년 전에만 해도 마을에 방송회가 전화 받은 시절에서 지금 휴대폰 다 들고 다니고 얼굴 보면서 통화하잖아요. 시대가 3, 40년 만에 이래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이 더 발전되고 한다면 더 나아질 것이다. 6, 7월 달부터 제가 그 많은 강의를 하고 왜 다녔느냐? 사이마스켓 가리 가다를 풀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탱글탱글하고 당불에서 18불 이상 만들어서 제발 수출 좀 해달라고, 외화를 좀 벌어와 달라고. 지금 사이마스켓이 당도로 떨어지고 블랙 사파이어가 기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키웠다가 블랙 사파이어 톱 들고 들어가고 사이마스켓 맛없어가 서울을 다 가져가고 우짜자 말인데요. 농업의 설계를 기준값을 잘 잡아서 고품질을 만들어서 수출길이 열려있으니 수출하자. 그래서 수출업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당불에서 18 이상 20 대글대글 야물어야 된다. 요소 많이 줘라 소리죠. 시원해야 뭐 크든가 말든가 하죠. 시원해야. 더워서 못 컸다. 그건 가리다. 가리가 때로는 영양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맞으나 여름에는 아주 적게 있어야 된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비료는 가리다. 우리가 사람들도 설사를 많이 하면 간장무라 그러죠.
소화 잘 안 되는 사람, 과일 먹고 나면 설사하는 사람, 밥 먹을 때 좀 짜게 먹으면 과일 이거 좀 먹어도 소화 잘 돼요. 맛있는 과일을 먹었는데 맛있는 채소를 상치를 나물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거는 염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따뜻한 성질이 작아서 그렇다. 따뜻한 성질은 야물고 단단하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동도 많이 하고. 그러나 단점도 있다. 단점은 너무 따뜻하다. 열이 많다. 그게 가리비로 하고 소금의 역할입니다. 몸이 나빠지면 너무 싱겁게 먹으면 아픈 게 치유가 안 돼요. 짜게 먹어야 치유가 됩니다. 혈관도 단단해지고 소화력도 좋아지고 체온도 올라가고. 너무 많이 먹어 나빠지는 거는 빼고. 오늘부터 소화가 좀 안 되고 비실비실한 분들은 조금 짜게 드시죠. 그러면 소화 잘 되고 몸도 가볍고 대글대글해집니다. 영천에 사이마스케 포도 잘 나오는 집 사모님은 짜게 먹고 사장님은 싱겁게 먹어. 누가 일 잘하느냐? 사모님 훨씬 일 잘해. 지칠 줄은 몰라요. 안 지쳐. 훨씬 일을 많이 하고 안 지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사람은 바다에 가깝기 때문에 더 염이 높아요. 근데 바다에서 거리가 먼 종들은 염이 낮아야 됩니다. 바다에서 거리가 먼 종. 그래 염이 낮은 거는 잡균이 많이 자란다. 잡균. 염이 낮으면, 염이 높으면 좋은 유익균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균이 잘 자라기 때문에 젓갈, 액젓, 된장, 간장, 고추장, 우리 어른들이 다 염을 조절해 놨습니다. 그거 먹고 사는 몸의 형태도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 고기를 많이 먹고 싱겁게 먹고 병을 만들고 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병원지가 장사 안 되니까 싱겁게 먹으러 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유튜브 상에서 많이 나옵니다. 병원지 나고 장사 안 되니까 싱겁게 먹으라 그래가지고 병을 만드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는 예.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걸 줘서 그래. 맹물만 주면 좋아하는데. 제가 그래 500원짜리 가치밖에 없어요. 강의 중에 물 한 병밖에 안 먹으니까 뭐 강사료는 거의 안 받는 게 거의 원칙이고. 그래서 제가 강의료 얼마냐 그러면 500원이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생수 한 병만 주면 한 3시간 반까지는 서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저희 인건비는 3시간 반에 한 500원 정도는 값어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에 여기 멀리 계셔도 저희 사무실에도 몇 번 오가 교육받고 가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사심 없이 하는 거고, 몰라서 못 가르쳐 준 건 있어도 사심을 품고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해서 살고 싶진 않기 때문에. 실수로 몰라서 한 거는 인정하지만 저 자신도 남의 돈을 갖기 위해서 사심은 잘 안 한다. 그게 저는 여태까지 살아온 저의 양심이고 방법이다. 덥게 하지 마라. 덥게 하지 마라. 하우스 떠져 소리 아닙니다. 시원해지는 거는 함수량이 늘어나는 거는 요소다. 질소다. 질소량만 늘리면 이파리가 이래 안 타주고요. 사이마스켓 블랙사파이어 안 터집니다. 사이마스켓 안 멀컹거려요. 멀컹거린다는 소리는 질소는 안 먹고 가리를 먹어 그랬어요. 고령에서 처음 심어가 2년차 오래 자란 걸, 그것도 기술센터 미생물 넣고 질소는 하나도 안 주고 7월달에 이제 갔을 때 멀컹거려요. 요소 냅다 몇 번 주라 하니까 당도가 18% 20%씩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줘도 됩니까? 지금요? 예. 뭐야지. 배고픈데 뭐야지.
지금 안 모으면 일해가지고 내년에 뭐로가 일하냐. 지금도 시간이 남았어요. 오늘 9월 23일이죠. 시간 남아있어요. 그러나 온도가 낮아가기 때문에 요소를 더 먹어도 소화를 시켜요. 온도가 낮을 때는 이 시값이 더 높아도 되거든요. 지금 5kg 줄 거 100평당 한 10kg 줘도 괜찮아요. 이제는 100평당 사과밭에는 20kg 한 포씩 요소를 주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사과가 나빠지냐? 더 젊어지가 잘 커요. 내년으로 비료가 축적이 안 됩니까? 이제 완전 전질토는 딱 잡고 있어요. 완전 전질토. 중점질토도 이동을 많이 합니다. 중사질토, 왕사질토는 주고 한두 달 뒤 되면 도망가 볼 없어요. 입자가 커가지고 비료를 못 잡아요. 그래서 4가지 등급으로 토양을 나눠 놨잖아요. 완전 전질토, 중전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봉화에서 2,700인가 800평에 비료를 70% 복합비료 주고 봄에 2달 있다가 재니까 도망 나가버리고 없어. 30제 밑에 어쩌다가 찾으니까 0.5 나와요. 이 도망 잘 갑니다. 그래서 비료에 대한 부분도 점질토는 도망 잘 안 가요. 비료가 약 5분의 1만 해도 되기도 합니다. 왕사질토에 비하면 왕사질토는 줘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토양 입단 크기에 따라서 비료 플러스 전극이 거기서 맺히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포도 색깔은 유리알 색깔이 나야 돼요. 반짝반짝 광연하고 대글대글 야물어야 돼요. 그래. 예. 이거 당불에서 몇 나옵니까? 15야. 뭐 그거는 팔아먹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거 갖고 따지지 않으니까. 껍질이 두꺼운 거는 언제 만드냐? 봄에 만들었다 그랬지. 봄에. 더러 커도 껍질이 약간 두껍기도 해요. 이제 곤충이나 동물이 먹으려고 하면 껍질이 부드러워야 되겠죠. 마지막에 그것도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이게 덩쿨이 이게 포도송이 이 자체가 위에 가지 위에 그 열린 거하고 아래쪽 열린 거하고 굵기가 달라요. 그러면 이 관이 여기는 크고 밑에는 적다 소리 위에서 다 묵히고, 그럼 여기가 당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쪽이.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밑에 잘라내버리고 키우라. 이래. 그러면 이게 모인다. 우리가 잘라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되지 않겠냐. 그냥 알이 밀려 내려와요. 알 속기를 좀 적게 해도 되죠. 이 잘라보면 이리 밀려오니까. 양쪽으로 밀려가니까. 그죠? 그래서 알은 크고 한데 껍질 두께는 덜 익어도 두껍고, 어릴 때 여기 잎의 그 관계 때문에 두께도 생긴다. 그럼 요거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노란빛을 띠고 있거든요. 요 과일의 표면에 제가 보면 노란빛을 띠고 있다는, 약간 온도에 열상도 입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가리가 좀 많았다는 거예요. 가리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못 컸다 그러면 잎이 집에 가면 심줄이 노랗거나 잎 두께가 완벽하게 안 두껍다는 거죠. 잎에 요 심줄이 노랗거나 빨갛게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얘가 여기 심줄 잎이 펴 있습니까? 오므리 있습니까? 오므리 있어야? 약간 오므리 있어야? 그럼 더 모여야 됩니다. 비료 부족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노란빛이 있다는 거, 어떤 거는 가리 성분이 더 많으면 요 노란빛이 생겨버려요. 아, 우리 회장 잘한다. 예. 예. 대표님 물 한 컵 하고. 500원. 자, 컵. 컵 안 줘도 됩니다. 그냥 마시라고? 예.
그래서 지금 요게 자세히 보면 겉이 노란빛이 돌고 있어요. 요것보다 갈이 많으면 여기 얼룩이 생겨요. 노란 얼룩이. 노랗게 뻘그리한 빅빅한 색이 생겨요. 과피가 색깔이 잘못되는 거는 갈이 가다해서 세포가 못 자라서 일어난 일이에요. 질소 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 보면 이쪽하고 색이 달라요. 아래쪽하고 위쪽이. 그러면 이 과일이 약간 여기 이 표면이 노란빛이 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가리가 많다. 가리가 많다. 청태경 인산이고 인산. 그 가리가 색깔은 어떤 밭들 가보면 옛날에 이런 농사 짓다 보면 뭐 고추나 이런 게 벌겋게 나오는 거 있죠. 뻘겋게 되는 게 가리 성분이 많기도 해요. 그런데 토양을 조사해야만이 가리는 잘 분리해 알기 쉽다. 그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갈색 색깔이 약간 돌고 있고 조그마한 갈색 점이 있어요. 아마 여기 갈색이 약간 무늬가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갈색 무늬가 봉지를 까면 그건 갈이 가달아서 껍질에 고온 열상을 입었다.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 지금 잎이 펴진 게 살이 찐 거다. 오물인 건 살이 빠진 거다. 네, 됐죠? 지금 거기에 질소가 더 먹어야 됩니까? 그 열매가. 잎이 펴져야 맛있는 포도를 따죠. 그렇죠. 질소를 주면 지금 주게 되면 당이 도로 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얘가 더 커야 되거든. 아직까지 멀컹거린다면 더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고무풍선이 바람을 불었을 때 땡땡하지 않는 거는 이거 뭐 알이 크다고 해도 더 가야 돼. 이거 잘 만들었기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고무풍선이 땡땡한 거는 더 불면 터져요. 그거는 물을 공기든지 안 해갖고 익혀야 맞는 거고, 지금 얘는 더 먹어야 되는 단계다. 알이 크고 잘생겼다고 이거 잘생겼다고 그 끝이 아니에요. 더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익는 시기가 늦어져요. 숙기가 더 먹어야 숙기가 빨라진다. 하여튼 잘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가쪽 색깔하고 안쪽에 이 안쪽에 송이가 연결된 송이 꼭지 쪽에, 포도알 꼭지 쪽에는 색이 연하다. 그 말은 가에는 온도 열상을 입었다. 그 원인은 가리다. 질소가 부족하다. 지금이라도 더 먹어야 된다. 100평에 언제 딸 겁니까? 10월 초순에야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100평에 한 10kg 정도를 빨리 주시는 게, 그리고 연면시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포도가 질소를 먹고 당을 만들면 질소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 요 이파리가 일을 해가지고 뭔 개시에 일을 할까요? 그래서 질소를 우리는 안 줬거든요. 예. 질소를 안 주고 예. 한 달 전부터 가리하고 인산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과피가 나빠졌잖아요. 전에보다 색깔이 나빠졌잖아요. 질소가 있을 때 한해서 써먹는 거고, 온도가 높을 때는 그놈을 좁으면 더 나빠져 버려요. 여름에 우리가 봄에 우리가 생강을 심는다. 생강 밑비료가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태비조피다. 그러면 소금이 들어갔거든요. 코팅 요소비를 한 2포에가 심어놓으면 대박이 나와요. 더워서 비실비실 가요, 생강이. 그러다가 예산 쪽에, 서산 예산 쪽에 요소를 7월달, 8월달 두 번 주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자라요. 마을에서 1등. 그러니까 비료를 선택을 할 때 우리나라의 온도에 비료한 잎의 두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잘 만드는 알이 큰 포도가 지금은 잘 못 자라고 머뭇머뭇한다는 거죠. 머뭇머뭇하다.
왜 멈추다고 있냐면 햇빛 나면 얘가 아가 비실비실해. 날 흐리면 댕실댕실해 좋아. 요 차이입니다. 그게 날이 떠오니까 얘가 함수량이 없어요. 뭐 때문이냐? 질소량이 낮아가지고 가리 인산은 많이 있는데 질소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에요. 며칠 전에 창녕에 가지밭에서 이야기했어요. 햇빛 때 끝나니까 한 이틀 햇빛 나니까 가지 이파리가 눌눌해갖고 힘이 없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이놈이 탱글탱글해져. 온도에 의한 가리의 양의 차이다. 우리가 여름에 30도 40도 되는데 새참으로 소주 말뚝코프 뭐이고 종이컵 한 컵 먹고 일하면 헐컥거리고 일 못합니다. 그죠? 국수 한 거, 콩국수 한 거 시원하게 먹으면 시원하게 일 잘하게 삽질 잘하겠죠. 얘도 더워서 일을 못한 거죠. 그런데 그게 겨울이라면, 불 때는 겨울이라면 지금 먹는 게 더 좋아요. 도움이 돼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 차이입니다. 대표님, 예. 봄에 이제 설탕하고 연면십이 하면 잎이 이렇게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잎이 이렇게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이 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당히 아직까지 못한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쌀맛 수확 못한 농가들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오늘은 강의와 큰 문제점을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멀컹거리면 요소 줘라. 수확 얼마들까지 가능합니까? 뭐 올 전까지 줘도 괜찮아요. 문제는 당이 올라갔을 때 올 전에 주나면 단풍 들이고 체내 지장형은 돌아갈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 멀컹거리는 건 줘도 해가 없다. 단 당도가 좀 떨어진다. 왜? 큰다고. 그러니까 잎이 제일하면 다시 치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힘이 더 강해지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인산가리 좋은 데다가 또다시 연면11 인산가리 늘리면 어떨까? 나빠져요. 추워지면 이제 일을 좀 하겠죠. 공기가 오늘처럼 시원하면 일을 잘할 건데 햇빛 때 끝나고 뜨거워지고 그러면 바람 안 불고 그러면 일을 못해요. 축 처져 버려요. 그렇죠. 제가 좀 아는 것 같지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질소분이 있어야 잎이 엽록소량이 늘어나고 잎의 함수량이 늘어나서 전체 몸의 함수량이 늘어난 겁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줘야 된다. 골드 칼라 요렇게 돼가 좀 가을 때는 골드 칼라 1리터에 요소를 2kg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2리터. 예. 봉다리가 쌓였으면 봉지가 쌓였으면 설탕을 써도 곰팡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설탕도 1kg, 2kg까지 쓸 수 있습니다. 왜? 이걸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나 2kg 쓸 때는 자주 못 쓰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설탕 1kg 정도, 요소 2kg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리는 내가 쓰고 싶을 때 한 500g 정도 살짝 써도 됩니다. 그러나 잎이 하엽이 요런 게 나온다. 그러면 가리는 쓸 필요 없습니다. 가리가 많다. 그리고 위에 이파리들이 이래 고실라진다. 이것도 가리가 많은 겁니다. 뭐 여름에 이 조금 갖다가 이파리 고실라지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함수량이 낮았던 원인은 가리가 과다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질소 부족 가리가다. 그렇게 키웠더라면 블랙 사파이가 안 터져요. 토양 분쇄기가 질소만 요소 부대만 몇 푸대 더 갖다 했으면 대글대글해집니다.
좋습니다. 점적옷으로 줘도 되고 녹여가지고 뿌려가 쿨러로 줘도 되고 점적옷으로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점적은 우리가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위에 뿌리가 많이 발달해 있다. 포도가 안 있고 장이 안 일어나면 요 부분 질문 받고 아까 그 질문하신 그 사장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저 답변은 딱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 포도가 멀컹거린다. 안 익는다. 대책이 뭐냐? 요건 질문 받겠습니다. 색깔은 노란데 예. 물렁물렁해. 당도 높아요. 그게 이제 가리에서 당을 냈는데 멀컹거리는 건 시장에서 유통기간이 짧아요. 지금도 멀컹거리는 놈이 가서 조금만 시들으면 더 멀컹거리겠죠. 근데 세포가 안 죽었다. 연결이 다 돼 있다. 그건 요소만 주면 단단해지고 무게 늘어나 유통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내려간다. 당이 조금 떨어진다. 그 연면 시비하고 병행하면 되겠습니다. 껍질이 뜰다. 그거는 요 껍질이 포도 껍질이 열받아 가지고 세포가 좀 못 자라고 굳어 상처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딱딱한 거는 봄에 바이러스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요거는 가리 가다로서 요 껍질이 세포가 조직이 약간 파괴됐을 수도 있다. 이제 답변 됐습니까? 예. 또 다른 분 질문. 예. 요소를 계속 주고 있는데 예. 군데군데 나무 전체가 아직 물렁물렁합니다. 따뜻한 것도 있는데 군데군데 나무들이 계속 쭈글거리고 우리 사장님보다 힘 없는 사람도 있죠. 예. 체격에 좀 단단하게 힘 좋은 사람도 있고 힘이 좀 부실함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세분화는 못 시킵니다. 한 나무씩 그 놈은 자기 체격보다도 힘이 딸리는데 그 원인이 지난해 겨울에 탈수냐, 그죠? 그럼 피부가 상처가 있어서 잎의 영양 이동이 잘 안 해요. 그리고 과다 착화돼서 그러냐, 이런 몇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는 다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따로 예. 요소를 갖다가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양 이동이 더디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별개로 가자. 그리고 좀 더 지금 주는 것보다 좀 더 주는 건 괜찮아요. 이해되죠? 예. 그거 몇 프로를 5%를 잡기 위해서 전체를 해야 할 수는 없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전에 5kg보다 더 올려도 됩니다. 이제 고추밭에도 뭐 물 500에 염화가리 7kg 여라 그러거든요. 근데 온도 떨어졌거든. 뭐 10kg 여도 잘 안 타요, 이제는. 그래서 온도가 언제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맨나무에 추징을 할 거냐, 그건 따로 줘도 됩니다. 근데 전체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 그 힘이 없는 나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이해됐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저게 바닥에 예, 이시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요소를 조금 말랑말랑한 요소를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주면 괜찮아요. 알이 멀렁거리면 괜찮습니다. 요거하고 같아요. 요거 만져보라고 줄게 또 예. 이보다는 더 단단해요. 단단해요. 그러면 거래 애쓰지 말고 이제 익혀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보다 단단하면 거의 맞다. 지금 요 정도보다 더 단단하면 당도는 예. 당도도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당도 몇 프로씩 나옵니까? 15, 16 정도. 15, 16 많은 거 아니고. 한 15, 12 정도 된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많이 착과량은 많아요? 그렇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제대로 더워서 중간에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이시가 그만이 높은데 그랬다면 여름에 일을 안 했는데 요소 몇 번 줬습니까? 요소 한 900평 되는데 8포. 8포에 몇 번에 나눠줬습니까? 한 3번 정도. 5번이야. 7월달부터. 예, 그래서 그 비료를 먹고 지금 회복이 된 거지 전체 생산량을 못 늘렸다는 게고, 그 토양에는 가리가 많아요. 단점으로 하나를 보면 청태가 끼면 인산도 많은 거고. 그 어제 통화 잠깐 예. 하셨잖아요. 기억 못 합니다.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영주에.
돌아서면 다 까먹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여튼 이- 좀더 노란데요. 예, 몰랑몰랑한 것도 이 정도 수준이다 지금. 단단하기가 예, 예예. 예. 그러면 요소를 얼마 정도 줘야 됩니까? 그것도 뭐 지금 온도가 낮으니까 뭐 100평에 뭐 10kg 준다고 나쁘진 않습니다. 그 수확기에 딱 비례해가지고 10kg가 제일 커 많은 거 아니에요? 허치 보세요. 그거 얼마 안 된다니까. 여름에 고추밭에도 10kg가 그 멀쩡한데. 키로를 연면 시비로 아, 연면 시비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가리 요소가 2kg 이상 넣으면 안 된다. 예. 어제도 저기 어제 900평에 요소 3개 들어갔어요. 이제 더 주지 마이소. 뭐 그만해도 지금 들어간 거에도 다 그저 6번 들어갔으면 비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리가 많아서 요소가 들어가면 일을 잘해요. 온도 떨어져도 일 잘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예.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열가 현상이 어떠십니까? 그 안 따는 건 주지 말라고. 약간 뭐 강한 말한 거는 많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열과라는 거는 고무풍선에 포도를 고무풍선을 보고 이거 이놈을 갖다 고무풍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바람은 뭐냐? 요소다. 요소하고 물하고 들어가면 이게 단단해지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단단한데 그거다가 요소 주고 물 주면 안 된다. 이게. 차라리 물을 끊으면 돼. 단단한 놈은. 이제 이해되죠? 바람을 고무풍선에다가 바람을 불면 단단한 걸 더 불면 터지죠? 포도알이 단단하다. 야물다. 단단하다. 거기다가 물 주고 요소 주면 고무풍선에 바람 더 부는 거랑 똑같습니다. 터진다. 이제 이해되죠? 그런데 사이마스 블랙 사파이어에다가 우리가 여름에 요소 많이 주고 터지겠어요? 절대 안 터져. 진짜입니까, 대표님? 예? 진짜입니까?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아니 요놈하고 두 개만 비교해 보이죠. 요거는 째면은 이건 크잖아요. 왜 요거 차이 시원하고 차이라. 이놈은 이파리가 새파랗고 이놈은 따면 이파리가 빨갛잖아요. 이거 그죠? 요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요놈은 가리가 가다대가 이게 째면하죠. 알이. 요놈은 한번 따면 뒤 큰 거 이만해. 이래 차이 납니다. 알이. 많이 차이 나죠? 여기 차이 일어난다고. 요 자리 요거는 빨갛잖아요. 요놈은 괜찮은 자리. 햇볕의 각도 차이 난다. 그리고 비닐이 좋은 거, 일산사 거, 그 투하일 높은 거, 농사 끝. 망한다. 예, 그러니까 약간 우중충한 게 농사 제일 잘 된다. 그 지금 요래 차이 납니다. 똑같이 여는 자리에서 알 크기가 2배도 넘게 차이 나죠. 요거 보세요. 요거 차이가 요 차이 나무밭 차이 이파리 색깔도 다르고 포도 알 크기는 어떻게 이파리에 비슷해 포도 알 크기 2배 차이 나요. 2배 넘게 차이 나죠. 이렇게 차이 나버리니까 이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알이. 이 새끼손가락보다 엄청나게 더 차이 많죠. 이제 이해되죠? 근데 그게 차이가 그 세포 분열을 할 때 세포 분열도 지나도 안 터집니다. 더위를만 이기면 여름에도 커도 종이 짧아도 넓이를 늘어뜨려도 괜찮다. 안 깨진다. 누가 해를 주느냐? 가리가 해를 줬다. 그 가리를 좀 없애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땅 속에 있는 가리. 아이고야. 이제 또 머리 지금 우리나라에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좀 활용하이소. 분자를 없앤다는 건 좀 어려운 거거든요. 소주가 없애려고 하면 가스레인지 끓이야 없어져요. 가스가 날아가죠. 근데 저희들이 제가 해본 거는 보통 물을 줄 때 한 50분 이상을 주걸랑요. 예. 근데 총무님 밭이 직배수가 됩니까? 물 한 뺏겨서 이거 갖다 붓고 전질토라 직배수하기가 직수하기 실력으로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땅은 보물인데 주인이 실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퇴비가 보약이다. 보약은 맞아요. 땅을 분해줘야 되고. 그런데 들어간 가리 인사는 어쩔 건데? 누가 책임질 건데? 제가 책임을 져야지. 포도나무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주인은 돈을 못 벌 뿐이고, 주인은 돈을 못 벌 뿐이고, 일맛 뒤지게 하고, 주인은 일맛 뒤지게 하고 돈을 못 벌 뿐이고, 책임은 누가 이제 포도나무 치고 있거든요. 야가 무가 없어야 돼. 그래서 제주도에 소금기가 되게 많은 거 6개분 갖다 이어보니까 밀감나무 꽉 잡으시갖고 돌아가시려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해결해 봅니다. 그래서 그 놈을 푸는 걸 어떻게 푸느냐, 요소만 자꾸 주면 풀려요. 총무집에는 저축된 돈이 못 쓰는 돈이 많이 있다. 땅에 묻혀있다. 막 그게 뭐냐, 인산도 있고 가리도 많이 있다. 그냥 뭘 주면 되냐, 요소만 주면 해결난다. 그리고 습도 측정기도 있고 습도만 맞추고, 우리 회장님은 땅이 다른 사람보다 비료를 3분의 1을 적게 써도 되는 보물을 가졌어요. 근데 올해 솔직히 나 이야기할게, 비료 하나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시 측정기를 되면은 예. 원래 한 0.9에서 머물다가 지금은 한 2.7까지 나와요. 1점 예. 예. 보면은 1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이 시장이. 예. 지금 측정을 해보면은 보통 한 1.9, 2.8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강의 중에 제주도에 가서 그 백합 양액 재배를 했어요. 지금 올해 4년째 비료 안 줍니다. 이놈이 땅이 1m 밑에서 또 올라와요. 그 양액 그 재배하고 백합을 심어하고 한 뼘 정도 자랐을 때 제주도가 영상이 있어요. 비료 주지 마라. 물 뿌려주고 연면 시비하고 물 뿌리고 연면 시비. 백합 다 잘라먹고 또 심을 때 이시 측정하면 또 비료 주지 마라. 3년을 안 줬어요. 1년에 2번씩 농사 지어 먹어도. 그 또 땅 밑에서 올라와요. 총무집이 땅 밑에 올라온 거예요. 돈이 올라온다니까. 이제 비료가 올라온다는 소리는 그 땅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왜, 언제 올라오느냐면, 요게, 저쪽에서 대기 습이 높아가지고 이쪽에 건조해지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점질 땅이기 때문에 밑에 가서는 잡고 있어요. 안 가고. 건조해지면 올라와요. 물 주면 조금 내려가요. 봄에 이 물을 뿌리면 살짝 내려갔다가 언제 올라와요? 또 더워지면 여기 올라와요. 그럼 그건 이게 저축된 돈이 많아요. 근데 요소만 주면 딱 간이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제가 그 애화용 심도 파쇄기를 구입에다가 예, 지금 이 1항에 그 깨고 있걸랑요, 경관층을 몇 cm? 한 75cm 들어갑니다. 750mm. 예, 예, 그 밑에 1m 파면 항토죠. 저희가 밭을 장만할 때 경관층을 다 깼걸랑요. 1m 밑에 흙이 뭐예요? 착함해요. 그냥 일반 논흙이에요, 보면은. 예, 거기 가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예, 저 회장님이 깬 거는 눈 감고 요리 가리고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아니, 한번 들어가고 2m를 갖다가 결석 해버리는데요. 아, 요것밖에 안 돼. 요 밑으로 못 가잖아요. 갔다 다시 올 거예요. 밑으로 조금 내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거는 나쁘진 않다. 조금 이제 분산시켜 주니까. 예, 그것은 그거다. 예, 갔다가 다시 오고 그거 가서 또 있다. 그게 보물 땅을 들고도 그 보물 땅을 황금틀을 가지고 내가 영향을 많이 주고 과다를 시켜가지고 작물이 어째 해결해 하려고 일을 하고 용을 써도 안 된다. 근데 그건 뭐가 없냐? 한 가지밖에 요소. 요소하고 물을 뿌릴 때 땅이 질척해지니까 안개 분사 쪽 가는 거로 해달라. 한 번에 많이 떨어지면 땅이 길어진다. 예, 그래서 안개 분사를 설치해달라. 천장은 지금 안개 분사기 SS 타입을 했고, 예, 그다음에 중간에 그 소형 쿨러는 그 페리제를 사다 그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하부 세팅에는 위에는 그 SS 타입을 해가지고 약간 예. 좀 분사가 좀 뭐랄까 좀 세분화가 돼서 얇게 나오걸랑요. 앞으로 그 믿음이 강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최고 돈 벌 뿐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주시다. 우리 회장님. 예. 믿음이 좀 있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땅은 토양은 보물 자리를 잡았다. 트는 맹당을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예, 요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어야 됩니까? 요소예. 가리가 많다고 일단은 보고 예, 봄부터 뭐 쉬어야 됩니까? 가을까지. 가을까지요? 예, 그 토양 분석해 주면 됩니다. 평당 뭐 40kg 주고 되고 50kg 주고 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럼 뿌리가 짧아서 죽어요. 그게 이식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계절의 이식값이라는 거는 뿌리가 견딜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줘야 됩니까? 뿌리는 어지간히 많이 먹어도 견디는데 잎이 다 죽어버려요. 요소를 그렇죠. 요소가 됐건 복합이 됐건 소금이 됐건. 그러면 1년 통틀어 그래서 몇 킬로 줘? 공부를 적게 해서 그래요. 봄, 여름, 가을 이식값은 데이터 내놨으니까. 비료는 요소는 주면 암모니아트 질소에서 토양에게서 그 질 상태를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뀌면 30% 가스가 날아가요. 그래서 21- 복합 비료는 나빠진다. 왜 나빠지느냐? 21%의 질소는 암모니아트 질소는 가스가 30% 빼고 나면 14.7%의 17 비료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인산이나 가리가 더 많아져 버려요. NK를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NK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18-NK를 쓰면 12.6%의 질소와 18%의 가리로 바뀌어요. 가용할 수 있는 비료는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NK를 쓰게 되면 가리 성질이 높지 않다면 30%짜리 질소와 아모니트 질소 그리고 약 10% 내외 되는 가리의 NK를 써야 된다. 그래서 비료를 우리 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리가 많은 상태에서 봄부터 지었는데 요소만 주면 됩니다. 요소만 주려고 하는데 예, 봄부터 가을까지 백평당 얼마큼 줘야 되는지 그걸 저한테 다 물어보면 되나요? 강의해놓은 걸 열심히 공부해가 일주일마다 뭐 3kg 정도에서 준다하게 되면 3kg 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농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줄 때 뭐 3kg에서 한 5kg 정도 줘갖고 좀 끌어올려 놓고 일해 가야 되지 매일 주다 보면 또 이것도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관비 재배라면 요걸 정확히 봐야 돼요. 이걸 지금 우리 농사는 이게 뭐 조금 우리가 뭐 이래 돼도 저보고 때려주기를 안 하잖아요. 파프리카 같은 거 한 5,000평 유료원실에 가서 제가 양액도 바꿔버리거든요. A통에다가 뭐 잘 맞춰놨는데 거기다가 요소를 한 포씩 줘버려요. 1톤에다가. 그러면 한 20% 정도 바뀌거든요. 그러면 요놈이 파프리카 여름에 더운데 7월달에 심은 게 어제까지만 해도 요놈이 더워 죽겠던데 요소 연한 얘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잎이 두꺼워지고 막 생기가 생겨요. 그래서 공기에는 가리가 좀 있어도 표가 안 나나 좋은 기에는 공기에는 가리가 많으면 나빠진다. 그래서 잎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펴져 있는 거는 두꺼운 거다. 오므리지면 얇은 거다. 그래서 지금 알 큰 거 요 사장님 더 주란 거예요. 오므렸다. 왜 그랬냐? 인상 가리를 줘서 오므리 됐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더위를 타고 있다. 지금도 날 따뜻해지면 일을 잘 못해요. 잘 크다가 아마 그거 주고 나서 이렇게 일이 허브리에 잘못하다가 이래 됐을까 아마. 비 오면 탱글탱글하게 더 잘 크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잎이 예, 오그라지고 탔는데 예. 얘네는 이상이 없는데 그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소 주면 되겠네. 요소요. 한 50% 탔으면 열매를 잘라내야 됩니까? 50% 잎이 탔다. 그랬는데 병들어. 아마 병들어 탄 거는 그 관계 없어요. 병들어진 거는 가리가 많아가 탄 거는 회복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병이 들어가 잎이 장이가 이쁘다는 거는 이 덩쿨에 송이가 몇 개 달리냐는 거죠. 연나무리 아니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송이 몇 g짜리입니까? 700g이면 그럼 잎만 두껍게 하면 익게 되거든요. 그 전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파리 한 넉 장 정도만 돼도 포도 한 송이 정도 살이냅니다. 지금 저기 우리 여기 송경식 씨는 덩쿨 요래 굵은 놈은 우리 손가락만 요 굵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1kg짜리 4송이 달아 키우고 있는데 작년에 영천에서
한 가지에 좀 많이 달은 거는 약 800g짜리 한 덩굴에 4송이를 달았거든요. 올해는 1kg짜리 4송이까지 달리고 있죠.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고 질소를 먹여주고 이 파리를 두껍게 해주고 물을 뿌리고 연면십에서 일을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일을 상상의 일을 한다는 거죠. 황금알 농법에서 우리가 그 고추를 달아놓으면 고추가 많이 열으면 손이 안 들어가서 못 따요. 손이 안 들어가서 고추를 따지를 못해요. 그건 뭐냐면 그 정도의 식물은 하려는 힘이 있는데 잘못되는 거는 그 반대편에서 굶주리거나 과다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추를 갖다가 초물 첫 고추 이런 거는 칼슘 결핍이 안 일어나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것들이 말라 비틀어지면 칼슘 결핍을 그러죠. 비료가 없어서 굶어서 그런 거예요. 비료를 적게 줘서. 그 비료를 갖다가 우리가 줄 때 완효성을 안 주고 속효성을 줘서 그런 거죠. 속효성 비료 주면 빨리 먹고 없어져요. 그리고 비닐 밑에 비료 안 주니까 비료가 줄어드는 거죠. 고추는 이만한 게 키가 똑같이 열어서 처음에 거는 굵고 두 번째 거는 약간 가늘고 세 번째 거는 길이는 길고 가늘어요. 네 번째 거는 어떻게 이파리가 시들면 고추도 시들어버려요. 그 시들어가 고추가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칼슘 결핍이라 그러죠. 칼슘제 치면 낫는 게 아니에요. 심을 때 밑비료를 완효성 비료를 갖다 였든지 그래서 비료 간이 맞아야 돼. 비료량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농업의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월급을 줘도 일을 잘 못하는 놈이 있으면 우리라도 해야죠. 농사가 잘못 지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구책 만들어 나가죠. 제주도 도민이 다 달라붙어도 밀감 터지는 거 못 잡아요. 그래도 제가 가서 가르쳐 줍니다. 그 요소만 하면 풀리죠.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물론 많이 있고 뭐 장애도 있겠지만은 그에 합당한 우리가 기술을 제가 요만큼 해놨으면 또 다른 분들이 또 이거만큼 더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제 경쟁이 있습니다. 이 사이마스케 개발은 일본이 종주국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바이러스를 못 풀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 보냈겠죠. 그 한국에서는 바이러스 풀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머리가 좋은 겁니다. 우리 관수 물을 얼만큼 자주 횟수 이런 거가 측정기 꽂아서 예. 함수량을 35에서 45. 그럼 저기 여기 씨 매일 거가 뒀다는데 예, 이제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분이 24.6%에 이시가 0.91 나옵니다. 온도 23도 8분. 이시가 좀 낮다고 봐야죠. 근데 여기는 그러면 이시가 이래 낮다고 봤을 때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1.0이 나옵니다. 이 시는 1.07, 0.9, 1.07. 그러면 약 1.0에 가까운 이 시를 가졌다. 지금 현재 질소 인산가리 합해서 기준치의 안정적인 양에서 지금 포도가 제일 잘 클 지금 온도에 비례해서 한 1.8에서 약 2.0에 가까운 비료를 먹는 게 좋다. 근데 여기 여기 사장님이 2.0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건 2.0은 질소냐 가리냐 이래 봐야 되거든요. 2.0이 돼도 지금 이상 없이 큰다는 거죠. 질소 가리 부분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야를 이파리를 봐야 돼. 잎을 봐야 돼. 잎이 펴지고 살이 쪄 있어야 돼. 가리가 많으면 노란 반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잎이 고실라지고 타죽어요. 그래 전체 지금 이 시같이 지금 그게 뭔지는 그 내용은 모르네요. 맞습니다. 알 수가 없다. 측정기가 그 세분화 그 정도는 안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기술센터에서 먼저 한두 달 전에 분석에 그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 한두 달 만에 이게 다 못 먹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2달 뒤에 일어날 일을 2달 전에 토양을 분석하자. 제일 좋아하고 잘 먹는 게 이동 잘하고 풀이든 포도가 잘 먹는 질소다. 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예, 지금 저기 포도도 익히고 예, 단풍도 드려야 되는데 예.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단풍 드리는 거. 달려 있다면 익히는 게 급수무죠. 그거 어떻게 그 요소 주고 연면식 하라고 만드는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한 80불 정도 당도가 한 15, 16불에서 올라갔을 때 예, 가피 갈변이라고 얘기하는데 동록이라고 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같은 말인데 그게 왜 생기는가? 온도에 비례해서 어디 과피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가피에다가 얼룩들라 약간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피 갈변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죠. 가리가 더워서 이러다고. 근데 일본에서는 칼슘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거짓말하는 놈 많아요. 그것도 못 푸는 놈이 우리가 뭡니까 바이러스 그냥 우리는 풀어보잖아요. 요소 줘라. 뭐 간단히 푸는 우리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 가리 가다 고온 열상으로서 과피가 얼룩이 생겼습니다. 예. 위에 맹물 시비하는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연면 시비를 해가지고 연면 시비를 좀 자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연면 시비를 하고 와서 또 기간이 한 최소한 뭐 일주일 정도 경과가 돼야 되잖아요. 예. 맹물 시비가 없으니까 예. 만약에 SSG로 그냥 맹물을 밑에서 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약하긴 하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도 또 두 가지를 또 불러야 돼. 질소가 있는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함선이 잘 늘어나는데, 가리 있는 상태에서는 해소만 되지, 잎이 두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되죠? 좀 전에 이 과실 껍질에 아까 갈변 이야기 아까 했잖아요, 제가. 그거하고 난 다른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놈이에요. 껍데기 얼룩지는 게 왜 그 온도에 열상을 입겠어요? 이 파리에 이 열상 입은 놈이 이게 뺄가지는 건 똑같은 놈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런데요. 막 정말 지저분하게 많이 생기는 막 그런 거. 맞아요. 똑같은. 일본 놈이 머리가 나빠서 몰라서 그래. 지금 질산 칼슘을 연면 시비하면 예? 질산 칼슘 이제 그 영양소가 칼슘하고 질소하고 두 가지거든요. 15, 그럼- 23 예? 15, 23 예, 근데 맛은 어디에서 끌어낼 거냐고. 예, 그래서 골드 칼라에는 칼슘도 다량으로 들어있고 맛을 끌어낸 거 다 들어있다고. 부드럽게. 예, 그래서 그걸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가 필요하면 요소를 첨가해라. 예, 골드 컬러가 제가 읽어보니까요. 예. 저장 포도는 2번 이상을 처분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해놨냐면 가리를 과다시키는데 그것까지 해놔버리면 저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 놨습니다. 그 2번 맞춰야 됩니까? 아닙니다. 요소 주고 많이 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제 이해되죠? 가리가 아까 강원도에 양파 얘기했죠. 5월 초에 양파의 마지막 비료에 NK 뿌린 사람하고 황금알 농법 요소 뿌린 사람하고 양파 저장이 어느 게 잘 되겠습니까? 요소 뿌린 거는 저장이 안 되고 요소 뿌린 저장이 잘 되고 NK 뿌린 저장이 안 돼요. 요소를 많이 뿌리면 저장이 잘 되고. 컬러도 3번, 4번 쳐도 된다. 그렇죠. 양파가 더운 시절에 NK로 뿌리으니까 더워갖고 잘 썩어버려요. 마늘을 저장해가 썩는 원인이 그거예요. 마늘에 추비를 갖다 NK를 써버리거든. 그럼 퇴비 줄 때 가리, 거기다가 복합비료, 거기다 봄 추비에 NK를 줘서 잘 썩어버려요. 봄에 딸기가 물컹물컹한 것들이
빨리 무르고 맛이 없는 게 뭐냐? 그 가리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올해 5월달부터 6월달, 7월달까지 복숭아밭에다가 요소 많이 줘라 그랬거든요. 단단하고 색 좋고 맛있습니다. 더운 시절에, 더운 시기에 거기에다가 NK를 줘버리면 복숭아 물러서 물컹거려서 못 써요. 유통기간 짧아져 버려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다 뒤집어 갈아엎어야 돼요. 요소가 굉장히 나쁜 거라고 얘기 많이 그놈이 나쁜 놈이지. 저걸 나가면 요소는 절대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요소를 안 쓰면 그 소금을 안 먹으면 병이 질병이 많이 생기고 요소를 안 쓰면 그 굉장히 손실이 많이 와요. 잎이 나빠지니까 또 다른 걸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단단해지는 거 또 칼슘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복숭아에 뭐 5월달에 요소비를 지금 잘 주나 뭐 복숭아 단단하고 맛있게 되는데 보글이 좋아지는데 NK를 뿌리 나면 복숭아 단단하고 또 칼슘제 뿌리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농업에 가보면 요소 살려하게 되면 네. 이게 필요 없다고 전부 다 저 안에 추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 제 차가 예. 이러면 저 안에 끄집어내가지고 팔고 있어요. 그만큼 요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작년에 작년 재작년인가 하여튼 마늘 양파 2,500피 씹은데 요소 50평건으로 가니까 안 줘가지고 NK 50회 뿌려가지고 그 직원이 잘못하니까 한 전천만 날아가 버렸어요. 물 안 품으면 마늘이 자빠져져 버려요. 더워서. 물 품으면 바짝 서 있어요. 물만 안 품으면 가리가 더워서 자빠져져 보고 물 품으면 바짝 있어고 그 어떻게 마늘이 크겠어요. 그래서 가리와 질소비는 계절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토양에 우리가 퇴비를 줄 때는 될 수 있으면 인산 가리는 많이 안 줘도 된다. 그 퇴비에서 인산 가리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아직도 잎이 오래 오그라들어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퍼지도록 요소를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퍼질 필요는 없는데 알이 좋아지도록은 줘야 된다. 요리 오물이 있으면 알이 좋아지도록 줘야 된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잎은 물론 탔지만은 이게 잎이 다 펴 있죠. 그죠? 그리고 잎 안이 상처가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연맥도. 그리고 요 잎 자루가 우리는 사이마스 잎 자루 빨갛죠? 이거 뽀얗죠? 예. 우리 사이마스크 잎이 자루가 빨갛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요건 빨갛죠? 그죠? 잎 자루 요건 빨갛고 요건 뽀얗잖아요. 이 두 개가 질소장의 차이라는 게. 그럼 요 놈은 맑음하고 이 놈은 타버리죠. 그래서 가리의 농도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 납니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요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많다. 그럼 샤인 그거도 그런 색이 나야 됩니까? 요런 식이 나면 좋죠. 샤인 그거. 예. 그 지금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약간 붉어지도 돼. 가을이 돼가지고. 지금 가을에는 가리비나 비료가 가리 성분이 좀 좋은 거고 여름에는 질소비가 더 많아야 된다. 예. 누가 저기 캠벨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예. 샤인 속에 좀 빈 게 있잖아요. 금방 예. 그 저장하는데 괜찮습니다. 그 안에 세균 곰팡이가 없는 겁니다. 안에 여 과실이 비었다고 해서 세균 곰팡이가 없습니다. 안에 곰팡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 가리가 많아가지고 멀컹거리는 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질소비 몸이라면 저장 잘 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예. 시설할 때 비닐 썬팅이 좀 진한 게 좋습니까? 빛 투과율이 좀 덜 되는 게 좋습니까? 맞습니다. 여름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닐을 속에다 가온하기 때문에 좀 햇빛 투과율이 좀 낮은 게 좋습니다. 지금 썬팅이 좀 진하게 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미 다 죽고 있는데다 여기다가 뭐 더 햇빛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햇빛 부족은 없습니다. 이파리가 가리가 달아서 다 죽고 있는데 그거는 온도에 비례하고 햇 투과율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비분 20값 더 높이 줘도 괜찮아요. 이상이 없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 특정에 깍대기
해서 흙을 채워열하는 게 유튜브에 많이 지금 그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여기 다른 데는 또 어떤 데는 또 뭐냐면은 여기 대부 현상 개의치 말하는 데도 있고 그에 대해서 좀 이 대부 현상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름에 가뭄 때 논에 물 푸죠? 양수기 호수 끝에 당근을 해놓고 물 푸면 물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게 관이 한계가 있겠죠. 예, 그래서 대부 현상이 심하면 뭐 어릴 때 키우다가 기분 좋게 키우다가 그 파이프 꽂아가 뿌리 새로 내려야 되겠죠. 수분 증발량이 많은데 물을 안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이 나무가 살겠어요?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이거 지금 대부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뿌리가 가늘죠? 그럼 뿌리가 견딜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질소도 관계 있지만은 물론 그래서 대부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여름에 수액 전달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면 산목에도 사는 놈을 갖다가 원종은 산목에서 살고 있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피해만 없다면 우리는 원종과 같이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영양이 정상적으로 흘러야 된다. 더워서 죽겠는데 물까지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에다 맹물 뿌리고 온갖 거 하는데 삽목이 더 유리하다 이 말씀입니다. 초기에 뭐 다른 질병이나 뿌리 뻗는 것에서는 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대부 현상이 잘 안 일어나는 종류들은 우리가 그 뿌리가 이런 뭐 환경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면 그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 현상이 급격히 일어날 때는 그게 봄에 시원할 때 그때는 좀 문제가 덜 하겠지만은 여름에 고온에 장애가 일어나는 건 안 좋지 않느냐. 지금 2년 차인데 저희들이 올 겨울에 그 지금 대표님은 그 유튜브에 보면은 남원에서가 그 강의를 하신 걸 보면은 좀 아직도 그 너무 좀 뭐 거의 성급하게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과연 이게 몇 년 차에 가서 그 우리가 그 파이프를 대고 흙을 그 채워 열 것이냐 그 뭐 그러지 말고 내년부터 한 포기에서 채우면 되겠죠. 내년부터요. 예, 몇 포기 채우고 더 놔주고 하면 뭐 5%씩 몇 프로씩 하면 되겠죠. 예, 그거 지금 뭐 앞에 일어날 일을 밑에 감지해 보면 되잖아요. 예, 그 저 전체를 다 뭐 하루 아침에 하지 말고 예, 올해도 채워놓고 올해 뭐 겨울부터 그 저 뿌리에다가 흙을 채워서 새뿌리 내리고 그 뭐 한 중간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을 졸라맸으면 이동은 적습니다. 그죠? 간을 졸르면 이동량은 적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거는 대부 현상 엄청 심하죠? 그건 너무 심하죠? 자, 보세요. 이게 회장님, 이 대부 현상, 이거 어떻게 해서 알겠어요, 얘가? 심각해요 지금. 불쌍하죠? 요거하고 이거 불쌍하죠,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불쌍한 걸 갖다가 이거 밑에 반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이게 반이 됩니까? 3분의 1도 안 되죠. 아니 이거보다 간단한 것도 있다고요. 이게 절반 많은데 이만한 것도 있다고요. 지금 현재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래도 이게 지가 터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건데 어떤 방법으로 풀 거냐는 이제 이 차이죠. 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풀 거냐 그렇게 본다면 저건 지금 잘못된 것 같다. 예, 그래서 대부 현상이 일어났다면 여름에 잎의 함수량을 어떻게 충족하겠냐. 그것도 맞겠죠. 그래서 과다한 장애는 좋지 않다.
봄순이 났다고 포도를 다 익히고 파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있는 저게 저녁 아침을 새벽 기온에 한 노지 비가림인데요. 예, 한 7, 8 정도 이래 내려가거든요. 예. 근데 골창 정도 닿고 칭창도 닿는 게 좀 습기를 당기는데 도움이 됩니까? 밤 온도가 낮다면 닫아주면 좋죠. 온도가 많이 내려간다면. 낮에는 올리 낮에도 닿는 거. 낮에는 그럴 필요는 없고 온도가 낮다면 그거는 괜찮은 것 같다. 예, 예. 이제 다른 한 질문이 없다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하여튼 질소가 부족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벼농사 지을 때는 이래 모래논하고 마사 모래논하고 찰당논하고 식량을 우리가 찰당의 식량을 우리가 먹어요. 우리 회장님 땅처럼 점질토에 비료를 많이 오래 머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료가 뭐냐는 거죠. 가리냐 질소냐 인산이냐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비료가 합당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기술센터 분석해서 예, 꼭 하자. 그리고 여름에 내가 7, 8월 달에 자신 없다, 우리 포도가 또 빨리 익혀야 되겠다, 그럴 때는 6월 달에 한 번 더 토양 분석해야 됩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는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활용하자. 그래서 가을에 비료부터 먼저 주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소를 주다가요. 예. 증상이 나면 비료를 주다가 어떤 증상이 나면 스톱해야 되냐. 알이 땡땡해지면 안 줘도 된다. 알이. 잎이 펴지고 살이 쪄 있어갖고 엠보싱이 나옵니다. 볼록볼록하게. 그 유튜브 많이 보이소. 엠보싱이 볼록볼록해집니다. 뒤로 뒤집어지고. 잎이 어릴 때는 앞면이 살이 찝니다. 아까 질문. 어릴 때는 얘가 자라야 되는데 고사리가 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주먹을 쥐고 쭉 올라 굵게 올라오죠. 가는 건 어떻게 금방 펴지죠. 그럼 우리 이파리는 왜 연면시배라냐? 얘는 태어날 때 크기 결정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연면시배가 물을 뿌리면 크고 자라고 두꺼워지고 살찌가 두꺼워지고 오므리고 크고 오므려지고 크고 오므려지고 동작을 해서 더 키우겠다. 그 말은 거기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크기는 줄여주고 두껍게 만들겠다. 그러면 뿌리에 영향을 많이 가고 포도의 세포 분열은 늘어난다. 그리고 바이러스 증상이 없어진다. 그러면 과일이 수정도 잘 되고 열매 착과가 잘 된다. 그래서 많이 착과 시기도 그때 잎을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뿌리로 관이 잘 연결이 된다. 그래서 포도가 도장지 나기 전에 포도를 미리 다 키워버려. 그래서 그래야만 잘 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기 연면살하고 설탕 줘도 예, 과일의 무드가 오염이 안 된다면 괜찮습니다. 예, 설탕은 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봄에 그러면 맹물 시비 3번에다가 맹물 시비 몇씩 계속. 아니요, 맹물 시비를 3번 하면 연면 시비 1번 할 수 있습니다. 맹물 시비. 잎을 성장을 시키고 잎 속에 들어간 영양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이 양에 더 중복해서 살포하면 잎이 더 굳어버려요. 단단해져 버려요. 자기가 방어하기 위해서 굳어버려 단단해지면 그 이상 잎이 안 자라요. 그럼 과실도 안 커요. 그게 바이러스한 게 잎이 굳어버리거든요. 내 비료 과다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도 세포가 굳어버리가 껍질이 두꺼워져요. 그런 차이가 일어난다. 초가 나올 때부터 이제 그때. 그렇죠. 하여튼 예. 황금알 농법에서 골드 그린 골드 칼라 두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예. 포도 농장 주변에 보면 영양제 수급이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영양제 충분한지 안 그러면 뭐 중간에 우리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의 성분을 모르니까 예. 사장님 그린에는 칼슘이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까지는 기준에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그 이후에 되는 칼라만 써라. 황금은 엉구에는 안 씁니다. 나랑논에는 한 4번만 쳐주면 쌀이 한 20% 정수합니다. 그 설탕량은 웃자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깨궁이 건강해진다. 우리가 규산을 쓰게 되면 나락이 잠시 멈춰요. 멈췄다가 다시 비료를 먹고 나락이 자빠져요. 황금알 엉구는 비료를 많이 줘도 안 자빠져요. 그건 뭐냐면 잎의 길이를 줄이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순환을 시켜요. 황금알 농법은 순환을 잘 시키게 하는 농법이다.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농법이다. 근본을 넘지 않는다. 근본을 지키는 농법이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 요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제 소금을 이제 이 건조를 갖다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농사 빨리 망하겠네요. 예. 병 주고 약 주고 소금 덜 내려가는 판국에 소똥에 돼지똥에 소금 들어있는데 그것도 하지 마라 하는데 뭘 떠요 소금을.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바닷물에 위장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써다 아이 그 뭐 쓸 때는 안 해도 얘가 이파리가 뜯고 가고 다 녹이 먹어요. 그거 안주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소금녀가 잘못될 확률이 더 커요. 용탈도 안 되는데 거기다 소금을 줘가 또 농사를 망치려고. 하여튼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뭐니까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와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하죠. 예. 장기간 뭐 이렇게 긴 시간 오늘 또 강의해 주신 열강을 해 주시고 뭐 다 잘 뭐 이해가 되도록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멀리까지 주신 박기현 대표한테 박수로 오늘 고맙다는 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먼 데서 오신 분들은 지금 언척에 상주 동학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먹거리도 장터도 많고 하니까 장관님 잠깐만요. 조금 좀 안 되겠어요.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아까 점심 먹기 전에 그 어느 우리 그 샤인 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밖에서 보시면은 그 약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